어느 레스토랑 안. 모든 결혼에는 스토리가 있다. 그곳에서 혜윤과 정훈이 식사 중인데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맛있니? 지금 먹기 시작했거든요. 빵이 좀 덜 구워졌어요. 바삭바삭한 게 덜해요. 굽기는 좀 편차가 있어. 대신 오늘 디저트는 끝내준다. 기대해라. 셰프 기중은 두 사람을 위한 디저트를 준비합니다. 기중이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먹던 혜윤은 왜 그래, 유나? 그렇게 프로포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정훈은 기분이 나빠진 혜윤을 호텔로 데려가는데요. 그 안에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죠. 나와 결혼해줘. 이게 내가 원한 프로포즈야. 사랑해. 그때 기중과 동비, 미안해. 내가 사다 줄게. 이게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여기에 사랑이 왜 나와? 스탠드는 그냥 스탠드일 뿐이야. 동비는 자신보다 스탠드가 더 중요해 보이는 기중에게 화가 나고 그럼 결혼해. 어? 뭐? 사귄 지 5년이 넘었고 더 이상 갖는다는 거에 의미도 없다면 결혼하자고. 자기한테 처음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 나 사실 약해. 강하지 않아. 난 네가 강해서 좋았어. 두 사람은 결국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 반지가 이뻐? 이쁜 거보다 결혼 반지는 영원한 생생한 링이 좋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동비하고 반지 샀지. 아이스크림에 반지 넣는 식상한 아이템은 누구 거야? 기중이 오빠. 맞지? 그럼 더 할까? 너 기중 오빠랑 친한 거 싫어. 그 형이 어때서? 형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여자 등쳐먹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해? 한편 혜윤과 정훈은 기중 얘기로 부딪히고 됐어, 말자. 괜히 좋은 날 말싸움만 하고. 사람 열받아 놓게 하고 그만두자고? 내가 너한테 말싸움해서 어떻게 이기겠냐. 평생 이렇게 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뭐?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 후회하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동비는 혜윤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이모 보니까 어리광 나오네. 실험 나오고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모. 그러니까 오늘 쥐가보자고요, 이모. 그러다 들자에게 딱 들킵니다. 근데 너 네? 왜 우리 집에 있어? 우리 혜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너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전화 왔었는데? 저 말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단합대회 간다고 했어요. 동비는 혜윤을 위해 거짓말하지만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동빈의 집이지? 알았어. 들자는 혜윤을 직접 잡으러 가죠. 엄마. 내일 남서방하고 집에 좀 와. 가족 회의야. 하지 마. 누군지는 확인하고. 혜진은 혜윤에게 엄마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왜 그래? 엄마 온대! 빨리 옷 입어. 쳐들어오자. 오시면 어때?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엄마가 너 싫어해. 왜? 혜윤은 정훈에게 엄마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네가 전설의 이들자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언니 때 어땠는지 알아? 엄마. 우리 딸하고 결혼이라도 할 건가?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데리고 놓은 거구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건가? 시간을 주십시오. 네 자식 고통스럽게 하는 놈은 끝까지 쫓아가 사장을 낼 거야. 제가 제 딸하고 사이를 찾는데요. 지금 방에 있는지 몇 호실인지 몰라서요. 요즘은 뭘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체크아웃 하셨는데요? 호텔에 도착한 들자는 두 사람이 이미 체크아웃한 걸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오래. 정식 며느리감으로. 뭐 사고 가야 되지? 입을 옷도 없고. 옷 사줄까? 옷 사달란 말 아니야.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일 백화점에서 만나서 옷 사고 우리 집에 가자. 난 이 결혼 반대다. 형은 모든 결혼에 적대적이니까 반대 무효. 기어코 이 결혼 하겠다는 거야? 어이구 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해? 집으로 돌아온 들자는 혜윤의 결혼을 반대하고 정훈이라면 우리 집 컴플렉스 받아줄 수 있어. 배신도 안 할 거야.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거든? 엄마처럼. 정훈은 기중과 민호를 만나는데요. 이 나이까지 순결 지키는 놈 처음 봐서. 야 그래 사랑하는 여자랑 하니까 좋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재수없어. 도현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아이 못 나가 지금은 술 만취됐어.
엄마가 내일 오랬어요. 가족회의 한다고. 처제 결혼식 때문에? 엄마는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보지도 않고 왜 마음에 안 들어해. 정훈이 정도면 처제한테 꿀리지 않아. 오히려 넘치지. 우리 혜연이가 어때서요? 처제는 좋지만 장모님이 아니잖아. 그런데 도현은 장모인 들자에 대해 안 좋게만 얘기하죠. 그 얘기에 기분이 나빠진 혜진. 다음 날 정훈에게 전화를 건 혜윤. 난 좀만 더 잘게. 어제 기중이랑 술 마셨거든. 집에 곧바로 안 가고 술 마셨어? 너 정말 그럴 거야? 지금 내 말 듣는 거야? 응? 제발 헤어지던지 결혼하던지 둘 중 하나 해라. 결혼 안 한다잖아. 그때 혜윤은 동비와 있었는데요. 동비에게 프로포즈 받아내는 법을 얘기해줍니다.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뭐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씻고. 이거 그동안 너한테 받은 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는 알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2년 뒤에 결혼하자. 그런 것 때문에 그래? 2년 뒤에 할 결혼을 지금은 왜 못해?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 엎드려 절받기 싫어. 넌 하기 싫은데 나만. 미안해. 어서 와. 오늘 혜윤이 저녁 먹으러 오는 거지? 아니. 엄마에게 혜윤의 집부터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정훈. 혜윤이 형부가 성형외과 닥터라 그랬지. 응. 아빠 대학 후배기도 해. 이모랑도 알아. 기중형이랑 친해. 너 찬밥 되는 거 아니야? 은경은 정훈이 조금 걱정됩니다. 왜 아직 밥을 먹였죠? 애가 입이 짧아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잘 안 먹어요. 그래도 하지 마. 배고프면 어떻게든 먹게 돼 있어. 한편 혜진과 도현은 아침부터 부딪히는데요. 괜찮아, 태연아. 밥 먹자. 타이어가 찢어진 걸 본 도현은 혜진을 의심하죠. 당신이 그랬어? 아니요. 당신한테도 장모님 피가 흐르긴 흐르는 모양이군. 그때 들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태연 아빠 못 간대요. 당신 바꾸래요. 오늘 혜윤이 결혼 때문에 가족회의 있으니까 꼭 참석하게. 여기다가 정훈인가 뭔가 하는 애 주민번호랑 아버지 주민번호도 좀 적어. 엄마 것도. 들자는 혜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엄마, 난 누구의 와이프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정혜윤. 혜윤은 그런 엄마에게 짜증을 내죠. 기중의 집으로 간 동비. 우리 둘에 대해 생각해봤어. 5년 동안 받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 혜윤이 알려준 방법을 써볼 생각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바닥을 보이는구나. 사랑했다면서 계산했구나 너. 기중은 동비에게 져줄 생각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놀랬니? 그리고 정훈을 만난 도현. 사귄다는 얘긴 기중이 통해서 들었는데 결혼까지 할 줄 몰랐어. 결혼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중요해. 우리 장모님 유별나. 도현은 정훈의 결혼을 말립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쌩깠을 텐데 기중이 동생이라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들자는 혜윤에게 정훈을 데려오라고 하고 남자는 아버지 보면 그 남자 미래를 알 수 있잖아. 남서방이 그 집을 어떻게 알아? 정은이 사촌형이랑 같이 바이크 타. 미친놈들이구나. 걔도 바이크 타? 아니? 그럼 데리고 와봐. 미적대지 말고 빨리. 알았어! 혜연이 엄마가 허락하셨대 내려오라고. 혜윤이 언니, 죄치니? 왜? 그것도 유부남 꼬셔가지고 안방 차지했다며? 아우, 야, 입에 담기도 싫다. 헤어졌어. 제발 좀 그래라. 왜 난 아무한테나 두 번 그려주지가 않는 거야? 와 진상이다. 잔뜩 취한 동비를 정훈이 집에 데려다 주던 그때 옷을 빨려고 잠깐 벗어두자 울리는 초인종. 뭐야 또 이거? 고를려, 빨리 문 열어. 혜연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머리 아파. 옷 좀 입어. 너 지금 뭘 상상하는 거야? 뭘 상상하다니. 혜윤은 그 상황이 이상하기만 하죠. 이따 볼 건데 왜 또 전화했어? 며칠째 전화 안 받고 회사에도 출근 안 했다니까 걱정되잖아. 시간이 흐르고 혜윤은 연락이 안 되는 동비가 걱정되는데요. 동비는 기중과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동비를 찾아갔던 들레가 동비를 병원에 데려가고 누님. 들레는 기중을 찾아가는데요. 동비한테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저 동비랑 헤어졌어요. 슬프겠다 야. 슬프긴 뭐. 한 5년 연애했으니까 걔는 하나 실증 난 거죠. 기중의 말을 듣고는 동빈 너 같은 놈하고 헤어지고 물 한 잔 못 마시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다 왔어. 이 동네에 하동근 소아과 원장님 살지 않나요? 살죠. 저기 저 집인데요.
혜윤의 집을 찾아가기 전 선물을 사는 정훈. 이건 필요 없잖아, 엄마. 들짜도 정훈이 오기 전 장을 보죠. 그래도 네가 믿지 않텐다. 제발 연락만 해줬으면 좋겠다더라. 상황이 나빠지자 정훈이 들레를 데리고 나오고 여기 잠깐 계세요? 우리 이모님 좀 동민의 집까지 모셔다 드려. 정훈은 민호에게 들레를 부탁합니다. 아유 귀여워라. 잘 왔어요. 잘생겼다. 이모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 달라진 들짜의 태도에 혜윤도 놀라고 혜연이 참 이쁘더라. 부럽더라. 혜진은 예쁜 연애 중인 혜윤이 부러운데요. 언니 갔어? 고마워. 걔네 재산 엄청 많더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긴 많이 버나 보더라. 들짜는 정훈이 돌아가자 정훈의 재산 얘기를 꺼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엄마. 무단결근하다 오랜만에 출근한 동비. 동비 오랜만이야? 왜 나왔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없겠지. 아니, 다신 그런 기회는 없을 거야. 널 대체할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때 기중은 정훈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혜윤이 언니 말이야. 정말이야? 뭐가요? 아니 언니한테 들었는데 네가 말했을 텐데 가정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 받는다고 생각해. 정훈이랑 혜윤이 사귀는 거 제가 몇 년 지켜봤는데요. 정훈이 혜윤이랑 있으면 많이 웃어요. 기중은 혜윤의 편을 들어주고 엄마에게 전화하죠. 앞으로 정훈이 결혼에 엄마 빠져요. 사람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해고당한 동비는 혜윤을 찾아가고 내려와. 나야말로 백화점 문 닫으면 옷 만들어 입어야 돼. 그치? 스타일을 좀 바꿔봐. 넌 너무 도식적이야. 제일 싫어하는 말, 도식적, 상투적. 세상에 식은 전폐할 만큼 괜찮은 남자는 없어. 내가 남자를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남자의 인생 걸지 마. 정훈의 얘기를 듣고는 기중의 집으로 가는데요. 야! 그 모습을 기중에게 딱 들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5년을 만났잖아. 너랑 나랑 처음 시작했을 땐 기존 결혼제도 남녀관계 다 무시치고 우리만의 방법을 찾겠다. 그런 거잖아. 근데 자꾸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갖고 싶은 걸 어떡해. 동비는 또 기중을 붙잡지만 네 욕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네가 떠나는 거 안 잡았잖아. 알았어. 어딜 가? 각이 안 살잖아, 각이. 야, 요즘 너무 많이 변했다. 적응이 안 돼. 왜 이렇게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 된 거야? 한 번 털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거기다 이제 회사까지 잘리고 막 가는 거지. 그나마 기자라는 거 하나 볼 거 있었는데 너 이제 어떡하냐? 나 이거 안 잡아. 글쎄 지금 와도 늦으니까 오지 말라고. 괜히 온다 그래갖고 늦었잖아. 아침에 혜윤을 데려다 주려는 정훈. 오늘 MT 가자. MT? 뭔 MT? MOT의 MT. 목적이 없으면 움직일 인간이 아니지. 목적? 하지만 두 사람은 또 싸우고 내가 짐승이야? 지금 MT 못 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왜 화를 내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한테? 이래서 일이 되겠어? 마음에 이미 상처 주고 아무 뜻 없는 말이었어. 이러면 끝나? 먼저 상처 준 건 너야. 목적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인간이라니. 나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나올 수 없는 말이야. 우린 왜 자꾸 싸울까? 왜 아주 사소한 걸로 목숨 걸듯이 덤빌까? 맛있다. 우리 친구로 지낼래? 무슨 뜻이야? 이쯤에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기중과 동비는 친구로 지내기로 합니다. 참 엄마. 왜? 내가 준 돈 말이야. 얼마나 모았어? 무슨 돈? 무슨 돈은? 내 월급 엄마가 관리하고 난 용돈 받았었잖아. 집으로 돌아간 혜윤은 엄마에게 돈을 돌려달라는데요. 없어. 근 1년간 장사도 안 돼서 월세도 안 나와. 그걸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했어. 아, 돈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해? 들짜는 결혼하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며 화를 냅니다. 월세도 안 나오는 가게를 왜 해? 때려쳐! 다음날 혜윤은 정훈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저도 점수 좀 잘 주세요. 아버님 마음에도 들게. 너 보기 전에 벌써 마음에 들어했어. 정훈이가 선택한 여자니까. 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내가? 네, 어머니 닮고 싶어요. 정훈의 부모님은 혜윤을 마음에 들어하죠. 이제 너희 둘의 시대가 됐다. 엄마 아빠는 너희 두 사람 짝 지어주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 생각이야. 어머니 아버님 너무 좋으셔.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렇게만 살자. 컬링이 장난 아니죠? 롱래쉬 없어요? 있어요. 귀찮다. 또 발라야 되잖아. 나중에 올게요.
클렌징 샘플 하나만 주세요. 혜윤은 집안 재산 기부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아버님은 훌륭하시더라. 뭐가? 우리 결혼시키시고 그동안 모은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고 시골로 내려가신대. 상속에 대해 묻는 들자. 결혼도 하기 전에 그걸 어떻게 물어봐?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고 돈이야. 혜윤은 그런 엄마가 짜증나고 말하다 말고 어디서 전화해? 정훈이한테. 들자는 정훈에게 전화를 합니다. 끊어졌는데. 내놔. 제발 하지 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저녁 어떻게 할 거야? 갖다 줘? 그딴 걸로 미안한 척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 내 앞가림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여보세요? 거기 카센터인가요? 네? 카센터 아닌가요? 한편 도현의 불륜을 알게 된 혜진. 불륜 상대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우리 만난 지 3년 됐어요. 그런데 당당히 헤어져 달라는 불륜 상대. 아가씨 말고도 그동안 여러 상대 있었어요. 그치만 아가씨처럼 희망을 현실로 가져온 철부진 처음이네요. 혜진도 쉽게 자리를 뺏길 생각은 없고 이런 것도 계산에 넣었겠지. 원래 상간녀랑 그런 자리야. 나 그런 대접 다 받고 이 자리 왔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걸 뺏겠어? 널 때리거나 모욕하진 않을 거야.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네 자신이 널 다치게 하고 모욕할 거야.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바쁜 사람 보고 오라고 했네. 들자는 바로 사회 환원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사회 환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어머니? 아니. 그 모습을 발견한 혜윤. 나가자. 어머니 말씀 아직 안 끝나셨어. 내가 메신저 할게. 걱정 말고 따라 나와. 정훈을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님이 날 얼마나 우습게 얘기했어. 엄마가 불렀으면 불렀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불리하니까 또 말 돌리는 거 봐. 두 사람은 또 싸우고 마는데요. 진짜 네 비에 맞추는 거 힘들다. 뭘 얼마나 맞췄다고? 혜윤에게 맞추는 게 정훈은 너무 힘들고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냐? 내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어 됐냐? 배고파. 저녁 먹자. 아니 집에 들어가야 돼. 어머니하고 들어가서 먹어. 혜윤은 정훈에게 밑바닥을 보여주려는 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빨리 상견례 하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 길거리로 내몰게 하겠냐? 진짜 미치겠어 엄마 때문에. 한편 바이크를 보러 간 들레. 여기 웬일이세요? 그곳에서 민호를 마주칩니다. 들레 씨! 들레 씨! 바이크 좋아하죠? 눈앞에서 아른거리죠?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어머니랑 쇼핑한다며? 어떻게 왔어? 내가 미웠어? 내가 미웠어. 맨날 별 빠진 놈처럼 당하는 게 한심해서. 미안해. 아 정말 돌겠다. 나 또 넘어간다 이러니까 너한테. 은경은 혜윤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혜연아, 늘 시간 어때? 난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 아주 많아. 우리 아주 친한 사이로 지내자. 그렇게 다음 날 혜윤이 정훈의 집을 찾아갑니다. 바로 가방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리 와봐. 갑자기 이런저런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지금 진짜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감정 표현에 미숙하다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네, 노력해 볼게요. 한편 불륜 사실을 알고 기분이 나쁜 혜진. 웬일로 일찍 들어왔어요? 밥 줘. 뭘 봐? 밥 달라니까. 먹어요. 그때부터 도현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힘든데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혜윤이 상견례 오래요. 당신 엄마 나대는 거 보기 싫어. 보기 싫어도 좀 가요. 나도 당신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하는 거 많으니까. 상견례 안 간다고 해서 이러는 거야?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 이유를 모르는 도현은 혜진이 이상하기만 하죠. 바이크 정말 예술이야. 이것도 기중아, 우리 진짜 결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어? 동비하고도 헤어지려면 원성한테 잘 헤어지지? 물세례나 맞고. 그 얘긴 왜 해? 짜증나게. 누구한테 물세를 맞아? 몰랐어? 들레누님. 들레누니. 근데 생각해보면 장모 보면 이모님한테도 잠재돼 있는 싸나운 DNA가 있을 거야. 민호와 기중을 만난 도현은 혜진의 집안을 욕하기 시작하고 내가 동비 왜 깠는데? 얜 자기 집 얘기 절대 안 해. 기중도 동비욕을 시작하는데요. 잘났다 이 개자식들아. 니들은 컴플렉스 없냐? 사람이 좀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야 인간적인 거지. 재수없어.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을 두고 들레와 동비에게 갑니다. 들레야, 우선 우리 바이크 동호회 카페에 가입해. 반말하지 마. 나이도 어린 게 언제 봤다가 친구 먹지? 친구도 싫다 누나도 싫다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둘 사겨. 미쳤냐?
그때 도현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내일 혜윤이 상견 낸 거 알지? 엄마랑 이모 태워서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일찍 자. 너 왜 그래 진짜? 미쳤어? 나 아직 먹어준다. 긴장 풀지 마. 20대들도 좋다 그래. 싸우다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혜진. 이유라도 알고 맞자. 유리 만났구나. 도현은 최근 혜진이 이상했던 이유를 눈치챕니다. 나 당신하고 절대로 이혼 안 해.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혼하겠어? 상견례 자리에서 맞사이 노릇도 제대로 해줘. 정혜진, 남편 잘 만났다는 얘기도 듣게 해줘. 이후 정훈과 혜윤 상견례 당일. 하필 그날 바람 상대가 도현을 찾아오는데요. 그만해. 남서방 왜 아직 안 들어와? 전화는 왜 안 받고? 수술 있다 그랬는데 아직 안 끝났나 봐. 남서방인가 보다. 아닐 거야. 우리 먼저 가자. 다 왔어. 어머님 아버님 다 오셨단 말이야. 진짜 너무들 한 거 아니야? 일찍 오진 못하더라도 시간을 지켰어야지. 다 왔다. 그 탓에 들자는 상견례 자리에 늦고 맙니다. 저희 쪽으로 오시라고 한 바람에 교통 상황 예측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를 하다 보니 오늘 같은 토요일도 바쁜 걸 가족일이라고 무조건 시간을 냈네요. 하지만 늦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에 은경은 불쾌해지죠. 우리 앤 진짜 제 딸이지만 똥도 먹기가 아까운 애예요. 정훈군이 전문직도 아니고 월급쟁이 거기서 거긴데 혼자 벌어 처자식 건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은경은 계속 정훈을 까내리는 들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제가 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것도 한다 하는 집안에서. 혜윤과 정훈도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벌써 11월인데 3개월 안에 하죠. 집으로 돌아온 은경은 결국 울분을 터뜨리고 너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했지? 저런 말을 오늘 한 번만 했을 리가 없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싸는 거야? 예, 혜윤이도 그래. 기현이는 상견례 때 시부모 줄 선물도 사가더라. 어딨어? 집. 근데 왜 답장 안 했어? 너희 집 식구들은 오늘 같은 날 왜 늦었니? 그 모습을 본 정훈도 혜윤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화 끊자고. 나랑 왜 얘기할 기분이 아닌데. 전문직도 아닌 그저거는 월급쟁이라 그런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그걸 마음에 담아둔 거야? 실망이야. 한편 맞선 자리에 나간 기중. 전 제가 원하는 걸 중학교 때 알았는데 너무 일찍 하니까 인생이 시시해요. 맞아요. 지금 원하는 건 결혼이에요. 선 많이 봤는데 기중 씨 조건이 제일 좋아요. 하지만 기중은 아직 결혼은 마음에 없었는데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이제 결혼해라. 결혼하면 제 사업에 투자하실 겁니까? 한 회장 딸 결혼 상대로 괜찮아. 투자하겠다는 말에 곧바로 결혼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그날 이후 계속 혜윤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정훈. 무슨 일 있어? 너무 걱정돼. 전화해줘. 혜윤은 전화를 받지 않는 정훈이 걱정됩니다. 왜 내 말에 대답 안 해요?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진심이야 이혼하잔 말? 네. 그리고 혜진은 도현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젠 지쳤어. 이혼은 결혼할 때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야.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고 했잖아. 하루도 이혼 생각 안 한 적 없다고. 아 좋아, 당신 뜻대로 해줄게. 참 쉽다. 당신이란 남자. 정훈이 걱정돼서 회사까지 찾아온 혜윤. 전화 안 받으면 안 받을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뭔데? 헤어지자. 혜윤아. 혜윤은 정훈의 말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이번 주말에 전화하려고 했어. 왜 헤어지자는 건데? 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혜윤은 정훈에게 그 이유를 묻고 엄마가 울었어. 맞벌이하는 여자 잘못이라. 좋아 그런 거. 네가 교사라서도 좋아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희 어머니께서 계속 그것만 강조하시잖아. 정훈은 그동안 속상했던 이유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내서 얻어지는 게 뭔데? 너도 넘어갈 거 그냥 넘어가. 결혼 날짜 나왔어. 1월 5일 아니면 12일이 길일이래. 나도 좀.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 지금부터 뛰어도 제대로 해낼까 말까야. 다 끝났어. 헤어지재. 자기 엄마가 상견례하고 울었대. 이제 엄마 맘대로 됐으니까 좋겠다. 날 다시 선시장에 내놓든 말든 맘대로 하고 지금은 그냥 좀 내버려둬. 그리고 그런 혜윤에게 은경이 전화를 걸고 어떻게 상견례 끝나고 전화 한 통도 없니?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 없어?
이를테면은 만나자든가 뵙고 싶다든가 뭐 그런 거. 두 사람은 따로 만나는데요. 이거 뒷북인 거 아는데 그날 말이야, 상견례 날. 네. 그날 무지 불쾌했어, 얘. 나라고 왜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게 왜 없겠어? 그치만 딱 하나 봤다. 내 아들이 원하는 여자. 제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뭔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씀드리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정훈도 혜윤과 헤어지고 매일 술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헤어졌어. 그리고 은경에게 혜윤과 헤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다시 혜윤이 만나지 마. 우리 끝났어.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냐고. 그건 원래 피해자가 하는 대사고 넌 언제나 가해자였으니까 정훈 입장에서 보면 잘 된 일이지 뭐. 동비도 혜윤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나 싫다고 간 놈 뭐가 좋아서 이러고 있냐? 아 왜 그래, 정신분열 환자처럼. 도현은 바람 상대를 정리합니다. 이 오피스텔 가죠. 마지막 인사처럼 들린다. 상간녀랑 결혼하는 거 한 번으로 좋게.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바이크 사서 얻은 쿠폰 50만 원 빼고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나쁜 평생 고생이야, 애나 어른이나. 나는 누님이 좋아요. 아니 내 말은 이 누님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누님이랑 호칭이 좋다는 겁니다. 같이 올라와서 자. 좁아서 못 자. 그날 밤 전남친 상진에게서 연락을 받은 혜윤. 잘 나간다니까. 이 오빠 다니는 로펌이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상 살면서 의사,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이후 동비와 상진을 만나러 한 레스토랑에 가는데요. 놀랬잖아. 장난감에서 취직한 개념으로 특별 제작해달란 거야. 사랑은 영원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그곳에서의 정훈과의 추억이 떠오르고 혜윤이 더 이뻐졌네? 난 안 보여? 보여. 이혼 전문이에요? 전문이 어딨어? 아무거나 다 받아.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혜윤은 먼저 자리를 뜹니다. 야, 너 누구 잡을 일 있어? 미안해 오빠. 쟤 왜 저래? 혜윤이 지금 왔다 갔다. 니들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걔 좀 이상하더라. 평소랑 달라. 정신 놓고 다녀. 내 바이크에 치일 뻔했어. 혜윤이 걱정됐던 들자는 다시 은경을 만났는데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혜윤이 어머니. 정훈군 훌륭한 청년입니다. 잘 키워서 우리 혜윤이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자는 은경에게 사과하면서 설득해보려 하고 제가 이 결혼을 승낙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 아들이 혜윤이를 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불분명해져서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시 엎어버려? 이 일에 대해 알게 된 혜윤은 엄마에게 화를 내죠. 내가 까이게 내 탓이야 엄마 탓이지? 엄마가 그날 예의 없이 굴었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똥소리 해가면서. 그러다 혜진의 집을 찾아간 들자. 핸드폰 내놔봐. 왜? 글쎄 내놔봐. 혜진의 폰을 보던 들자는 도현의 바람에 대해 알게 되고 내가 누님 말했지. 이런 사태 대비해야 된다고. 바람도 펴본 놈이 피는 거야. 혜진은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기집애한테 온 사진 절대 지우지 마. 그 모습에 들자는 도현을 찾아가는데요. 내가 전에 경고했었지.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이혼을 원하더군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아내하고 법적 정리를 해야 장모님하고도 가족으로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들자는 도현에게 위자료에 대해서 묻죠. 아내랑 의논하겠습니다. 같이 살 땐 사람 취급 안 하더니 헤어질라 그러니까 의논을 해.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은 없다.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왜 이래요? 야, 너만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우리 엄마 욕할 자격 있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책임질을 했으니까 책임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위자료 1억 줄게 끝내자. 양육권, 친권 내가 가져. 도현도 그렇게 이혼을 결정합니다. 에휴, 완전 멘붕이구나. 한편 혜윤은 그 이후로 상태가 계속 별로인데요. 저기 혹시 교통사고 한 지 어디 들어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다며 네 이름 없던데? 별 조치 없이 나왔으니까. 여기 다쳤어? 아니, 이 안에 마음. 아니 놀랬잖아. 어디 장난칠 게 없어서 이런 걸로 치냐? 혜윤은 정훈을 다시 붙잡고 빨간불인데 건넜어. 정신에 이상이 온 건 맞는 것 같아.
아빠 같은 남자를 계속 찾았었어. 이번에 알았어. 아빠도 모든 걸 받아주진 않는다고. 잘할게. 두 사람은 결국 화해합니다. 그때 혜진은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하는데요. 남양주에 병원 부지로 사놓은 땅하고 부산 콘도 오피스텔 5개 현금 자산 절반 줘요. 이렇게 줘야 한다면 이혼 안 해. 그러자 돈을 주기 싫어 이혼을 못하겠다는 도현. 엄마, 남수방 들어왔냐? 혜진은 이 얘기를 들자에게 전달하고 내일부터 엄마가 집에 와 있어라. 그럼 저 남자 못 견디고 손들 것 같아. 들자가 혜진의 집에 가 있기로 합니다. 이게 뭐니? 상견례 선물을 준비해 간 혜윤. 고맙다 혜윤아. 마음에 들어. 저도 어머님 아버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니들 사랑 이번 일로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네 어머님. 은경은 결혼을 성당에서 하자고 하는데요. 쟤네들 잘 어울린다? 저 여자 아세요 어머니? 기중이 결혼해 니들보다 2주 먼저. 그러다 혜윤은 기중이 곧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정우는 도연에게 상견례 비용을 전달하고 이제 한 식구 되니까 친하게 지내요. 집으로도 불러주시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괜히 들어오라고 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성당에서 결혼하려면 네가 자격을 갖춰야 돼. 혼인 전에 견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음 주에 성당에 같이 나가서 신부님께 인사드리자. 혜윤은 들자에게 성당 결혼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그건 또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넌 남자 하나 어쩌지 못해서 결혼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저 자세로 결혼할 거면 그만둬! 엄마! 왜 예식 성당으로 바뀐 거 얘기 안 해줬어? 아직 결정된 거 아니잖아. 어머님 말씀도 들어봐야 되잖아. 우리 집안 결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우리 엄마는 최고로 의미 있게 치르고 싶으신 거야. 그 성당에서 성장일 다 보냈고 내 멘탈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야. 성당에서 결혼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어. 나도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사실 혜윤도 호텔에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그냥 호텔에서 하면 안 돼? 혜윤이도 참 이상하다. 그럼 아까 말을 하지. 혜윤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바보. 그러니까 혜윤이가 더 무슨 말 한 것 같잖아. 누구야? 새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이길래 꼭 인사를 해야 된다고 난리야? 바이크 동호회에 들어간 들레. 뿌잉뿌잉 누나한테 귀여움 받아야지. 뿌잉뿌잉. 아 형, 암만 형이라도 그 꼴은 못 보겠다. 잘 생각했어. 일찍 집에 들어가. 언니도 오늘 자는 집에 가서 잔댔어. 도현은 들자가 혜진의 집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올 줄 알았어. 들자를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은경을 만난 들자. 제가 성당에서 예식하자고 한 건 의미를 따져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혜윤이가 성당에서 결혼하는 걸 별로로 여기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나 보더라고요. 들자는 직접적으로 성당 결혼이 별로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이거. 뭘 이런 걸 들고 오니? 은경은 혜윤을 집으로 부르는데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앞뒤다르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싫은 건 아니고요. 내 앞에서 관리하느라 얌전한 척 착한 척 하지 마. 얼마 못 가 탄로 나잖아 이번처럼.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정훈이 발견합니다. 혜윤이가 정확하게 자기 의사만 밝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사부인한테 망신당했잖아. 엄마가 호텔에서 하겠다 성당에서 하겠다 했잖아. 그러자 엄마에게 화를 내는 정훈. 왜 이래? 혜윤을 끌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뭐가 불만인데? 왜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추게? 하지만 오히려 혜윤은 정훈에게 화를 내죠. 어른이 불러서 몇 마디 할 수도 있지. 그걸 못 견뎌서 이쪽 저쪽 분란이야? 이래서 우리 결혼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정훈은 기중에게 가는데요. 네가 하도 내 전화를 씹어서 너희 집까지 왕림했다. 혜윤은 집 앞에 찾아온 상진을 마주합니다. 조건 좋으니까 오빠 야망에 맞는 여자 곧 나타날 거야. 보고 싶었다. 집에 가. 앞으로 나한테 그런 눈빛 날리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엄마, 지금 우리 태연이 좀 봐줄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혜진의 지심을 알게 되고 기중은 취한 정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형수님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어.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동비. 나 이 자식하고 할 얘기 있거든. 정훈은 급하게 자리를 피해주죠. 개자식아 내가 창피해서 너랑 사귀었단 말도 못하겠어. 너 내가 어떤 집 딸인지
된 줄 알아? 비밀번호를 바꾸든지 해야지. 요새 잠잠하다 싶더니 또 이 짓이야. 안 돼. 집에 가자. 아줌마, 이거 아줌마 거예요? 못생겨가지고 생긴 대로 놀고 있네. 못생긴 애들이 속여도 더럽대잖아. 얘들아 안 되겠다 진짜. 어딜 타? 여기다 지금 날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야! 빨리 튀어서 라면 끓여. 다음날 동비는 정훈을 부르는데요. 뻥이지? 필름 끊긴 거. 일어나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아유 문제다 진짜. 나만 문제냐? 니네도 문제지? 니네 또 싸웠지? 네 말이 맞다. 우리가 문제야. 계속 싸워. 어제 화내고 갔어. 내가 해결해 줄게. 다른 여자랑 있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신경은 쓰이냐? 맨날 못 잡아먹어서 말리면서. 니들 뭐야? 장난친 거야? 뭐 헤어지자 그러더니 여자랑 이렇게 신경도 쓰였어? 동비의 계획 덕분에 두 사람은 화해하죠. 30분 있다 깨워. 나가봐야 돼. 알람 써요. 저도 나가요. 순진한 얼굴 해갖고 그런 과격한 짓을 어떻게 해?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물잖아요. 결혼 전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내 이름은 베드로야. 여기서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혜윤은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고 언니한테 말했어요. 팰리스 호텔에서 결혼하게 홀려놓으라고. 너무 무리하게 하진 말아요. 은경은 호텔 결혼을 힘들게라도 준비하려 하는데요. 그때 정훈과 혜윤이 집에 찾아옵니다. 성당에서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뜻에 맞춰주겠다니 고맙구나. 지금껏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부모님께 독립하는 첫 시작입니다. 언니. 그러다 호텔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성당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성당에서 하자고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 호텔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어머님이 어렵게 자리 구하셨는데 그 성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말은 잘해요. 결국 호텔에서 결혼하기로 결정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정혜진이요. 우선 부동산 가압류부터 합시다. 한편 혜진은 이혼 소송을 준비합니다. 외도의 증거 수집이 먼저예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아빠 드세요. 가족 식사 자리에 나까지 불러줘서 고마워. 이모님이 메인이세요? 무슨 말이야? 안녕 누나. 나 다 먹었으니까 갈게. 이모한테 왜 저래요?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죠? 민호 형은 20대 아니면 여자로 안 보니까 걱정 마. 신기하겠죠. 바람둥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지금 놔두라고 하는 소리야? 찔려요? 웨딩 박람회를 찾아간 정훈과 혜윤. 비용은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200에서 300 많이들 해요. 혜윤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놀라는데요. 우선 둘러보고요. 전화 드릴게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수두매 같은 데 돈 쓸 필요가 없겠어. 왜? 동비 있잖아. 자기야. 응? 가난한 집 딸이야 나. 자기 방이 우리 집 마루보다 넓어. 혜윤은 솔직하게 경제 사정에 대해 털어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는 돈 쓸 일이 많을 것 같아. 없으면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돼.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 꼭 똑같이 내지 않아도 돼. 계산해봤는데 우리들 월급 합치면 400 정도 되잖아? 3년에 1억 만들 수 있어. 한 달에 120으로 살 수 있어? 빚 없으면 가능하지. 집 부모님이 안 해주신대? 오늘 두 분이 만나신다던데 무슨 말씀이 있겠지? 그때 들짜는 은경을 만납니다. 어떻게 호텔로 식장을 잡으셨어요? 예약이 꽉 찼을 텐데. 하객수가 비슷하게 돼서 결혼식 비용은 줄겠네요. 가뜩이나 어렵게 예식장 구했는데 결혼식 비용까지 많이 나오면 사부님께서 부담되실 텐데. 비용이야 뭐 사부인네나 우리나 같을 텐데 무슨 부담이 되겠어요? 예식장 비용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은경과 들짜는 예식장 비용부터 안 맞는데요. 우리 큰 사이가 다 냈어요. 전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었죠. 우리는 살림이 넉넉하질 못합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호텔 결혼 못 시킵니다. 은경은 들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혜윤이 엄마 생각할수록 분해요. 딸 시집을 거저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그런 게 아니라 혜윤이 엄마 태도가 거슬려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자료도 확인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흔쾌히 예식장비 내신다 그런 거야? 그랬다니까. 사부인이 때가 안 묻어 순수한 데가 있더라. 집은 어떤 걸로 사준대? 오늘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어? 안 했어. 콩국수 먹고 헤어졌어. 점심 사준다고 불러서 콩국수 사드렸어? 혜윤도 엄마가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어머님. 너무 늦었지? 오늘 얘기해야 잠이 올 것 같아서 내일 우리 집에 좀 와라. 혜윤은 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해요. 준비할게요. 한편 혜진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 전에 말했잖아. 남자가 괜히 바람피냐고.
다 여자가 부족하게 해서 바람피는 거라고. 내 안에 짐승 한 마리가 살아서 그래. 당신 이혼하고 싶어? 왔다 갔다 해. 당신은? 나? 하고 싶어. 근데 왜 불러들였어? 이혼하려고. 태연이한테도 건강하게 이혼하는 모습 보여줘야 애가 상처를 덜 받지. 네 집 사정 어렵다는 거 들었어. 어제 어머님 만나서 확인했고. 그치만 하나는 잘해줬으면 좋겠어. 예단. 알겠어요, 어머니. 최선을 다해볼게요. 다음 날 혜윤은 혜진을 찾아가는데요. 남들 다 아는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난 네가 부러운데.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내는 결혼 스토리가 있잖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됐다 그런 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결혼 준비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언니가 해줄게. 혜진은 혜윤에게 결혼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해주죠. 절대 꿀리기 시작하지 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그게 깨끗해. 사진 잘 나왔네요. 그렇죠? 아주 재주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약혼식 날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기중의 약혼식 촬영을 부탁받은 동비. 죄송한데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요즘 창업 때문에 바빠서요. 제가 미니 동비 씨 창업에 투자한다면요? 자기가 원하는 건 꼭 갖고 마는 사람이야. 웬만하면 들어줘. 저 갈래요. 사진 찍어달라는 말 못 들었어? 재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동비는 차마 그 일을 할 수는 없었고 그때 기중은 들레와 바이크를 타고 있었는데요. 들레의 실수로 다친 민호. 아니 거기서 서면 어떡합니까? 형 이모님 때문에 다쳤잖아요. 미안해요. 들레는 죄책감에 민호를 돌봐주겠다고 하죠. 너 저녁을 시켜먹어, 엄마. 할 얘기가 뭐야? 이후 엄마에게 예단 얘기를 꺼내는 혜윤. 1,000만 원 대출 받았어. 들자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예단 내기 나오면 딱 잡아떼고 엄마한테 밀어. 사부인데 그런 말은 허영심이 있더라. 너까지 거기 휘둘리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은 예단 어떻게 했어요? 신랑 집에서 얼마짜리 집 해주는데? 그거에 따라 예단은 결정되지. 원래 예단은 집값의 10%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동료 직장의 말을 들은 혜윤은 더 심란해지고 교원공제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결국 대출까지 알아봅니다. 집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집에 따라 예단이 정해진대. 어머님이 예단 잘하라고 한 말 허투루 들었어? 결혼 나 혼자 해.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그날 저녁 정우는 은경에게 집 얘기를 하고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 두 분은 낙향하실 거라면서. 그렇잖아도 오피스텔 월세 알아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2월에 끝나. 그럼 니들 들어가 살아. 예단이 집값 10%라 해서 예단 얼마 측정해야 하나 해서. 예단 좀 잘해오라 그랬더니 상한선까지 정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 명예 변경해줄 거니까 창신동 아파트가 기준이야. 어머님이 창신동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주신대. 뭐야? 그걸 알게 된 들자는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벌써 와서 찍고 있는 거야? 얼마 줄 거야? 현재 네가 받는 시가 1.5배. 약혼한다더니 인심 좋다? 나 볼 때마다 감정에 날 서 있음. 우린 못 만나. 나만 그래? 자기도 입으론 가라하면서 눈으론 부르고 있잖아. 한편 민호를 돌봐주던 들레. 민호의 집에 도현이 찾아오는데요. 우리 언니 교회 나 바이크 타는 거 들어가면 그날로 사망이야. 또 혜진이가 알면 뭐라 그러겠어. 야 앉아. 밥 다 먹었잖아. 미스코리아 나가? 손을 왜 흔들어? 내 자산 일부를 맡아줘. 도현은 민호에게 자금 일부를 부탁합니다.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혜진 씨는 꽃방석에 앉을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그때 혜진은 이미 가압류 신청 중이었죠. 그리고 들자는 정훈을 불러내는데요. 자네 술 할 줄 알아? 무슨 시킬까요, 어머니? 오늘 보자고 한 건 말일세. 집 말일세. 네. 우리 혜윤이 무시하나?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잠깐만 월세 오피스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질 않아서 그 전까지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기로 한 거. 아니 자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애정이 없으신가? 강남의 아파트는 국 끓여 드실 건가? 그거 달라고 해. 저희 집에 강남 아파트 있어요? 몰랐나? 몰랐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자의 얘기를 들은 정우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봤어. 그때 혜윤도 은경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빌트인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살아도 될 거야. 그럼 너도 결혼 준비하는데 힘이 많이 들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인제 오니? 혜윤이 퇴근하고 바로 왔어. 아줌마 가시라고 해야겠다. 왜 인제 와? 퇴근한 지 훨씬 지났잖아. 내가 오늘 뭘 받았는지 알아? 예단 목록. 난 뭘 받았는지 알아? 똥. 서로가 더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두 사람.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니까 좋다.
혜은이 더 이뻐지는 것 같다. 얘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밤마다 운동해. 팔뚝살 뺀다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 오늘은 휴전 이만하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혜윤을 돌려보내고 은경에게 정우는 집 얘기를 꺼내지만 그거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해놓은 거야. 시골 내려가 살더라도 가끔 서울 오면 있을 때 필요하잖아. 집 말이야. 집. 어차피 줄 거 오피스텔에서 몇 달 사느니 그냥 창신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어때? 장모님은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이야. 그분은 사회 환원 같은 거 절대 안 하실 분이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도 빼앗아 줄 분 같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결혼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중요해. 우리 장모님 유별나. 이제 시작이다. 결혼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세고 셌다. 왜 남의 거 갖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한다 그런 게 대출이야? 그것도 3천씩이나? 네가 왜 대출을 해?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예단만큼은 잘하라는데 엄마가 해줄 거야? 이 결혼하지 마! 이런 결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일 정원이 만나서 얘기할 거야. 끝내. 끝을 내기 누가 끝을 내? 내 끝을 내도록 내가 내. 네가 못 내니까 내가 내는 거야. 싹수가 노란 놈이야. 진짜 창피해. 혜윤은 엄마가 너무 창피해집니다. 내놓으신 오피스텔 팔 수가 없어요. 정혜진 씨 아시죠? 네, 알아요. 한편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게 된 도현. 도현은 혜진을 찾아 집으로 가는데요. 채권자 정혜진, 이혼을 하면 했지. 내가 번 돈을 네가 뭘 했다고 내 재산을 네 맘대로 가압류래? 합의라는 게 있잖아. 이런 일은 합의하는 거야. 나도 합의하려고 했잖아. 근데 당신 어떻게 했어? 나하고 얘기하려고 조차 안 했잖아. 지금부터 얘기하자. 재산 분할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려 하지만 남양주 병원 부지 빼고 오피스텔 5개 부산콘도 절반 줄게. 당신 나랑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나 몰래 혼자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녀한테 돈 주는 건 안 아깝고 나한테 돈 주는 건 아깝네? 그래, 전쟁하자. 누가 이기나 어디 물고 뜯어보자고. 혜진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가압류한 걸. 어떻게 해야죠? 가압류한 걸 알았는데 뭔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어차피 가압류 풀지도 못해요, 그쪽은. 우린 우리대로 소송 준비하면 돼요. 오늘 집에 오면 안 되니? 밥을 안 먹어. 언니가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보통 사건이니? 혜윤과 싸운 후 밥도 못 먹는 들자. 아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때 들레에게서 상황을 전해들은 혜진이 도착합니다. 병원 가서 비타민이라도 맞자. 소용없어 그딴 거. 하루 쉬어.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엄마, 사돈댁에서 해달라는 예단은 어느 정도야? 웬만하면 그냥 들어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걔 다 부모빨이잖아. 세상에서 부모빨만큼 좋은 게 어딨는데. 혜진의 말에 들자는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니들 아픈 걸 어떻게 봐. 결국 실신까지 하고 맙니다. 링크보다 더 좋은 털이라고 생각한대. 그때 혜윤은 은경이 준 예단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백 하나 사면 내 대출금 다 날라간다. 미니 기사님, 혜연 씨, 그곳에서 기중의 약혼녀를 마주칩니다. 그럼 갈게요. 동비 씨, 저도 동비 씨 재수 없어요. 잘 됐네요, 피차. 재수 없는 건 재수 없는 거고. 사진은 찍어주세요. 재벌 딸은 거저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근성 있으시네요.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치열해요. 마음에 들어요. 해줄게요. 동비는 약혼식 사진을 찍어주기로 하죠. 거절할 수 없잖아. 벨 없어? 벨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 그래. 호가 되든 말든 알아서 해. 예단은 상대방 성인데 뭘 해오라고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주시니? 씹지 마. 정훈이 어머니야. 이모, 엄마랑 싸웠어. 보나마나 잔소리야. 혜윤은 은경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정훈의 집에 가기로 하는데요. 혜진에게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괜히 그러는 거야. 어제 엄마랑 싸웠거든. 엄마 건강검진 했어? 안 했을걸?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데 왜 안 해? 이모는 어린이집 들어가. 내가 있을게. 태훈이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올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근데 밥은 할 줄 아니? 별로 편찮으시지도 않잖아. 밥하는 게 억울해서 그래? 그냥 시켜 먹자 그럴까? 됐어. 밥 한다고 장까지 봤는데 어떻게 그래.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별장.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가자. 그런데 상진에게서 전화가 오고 이 자식 뭐야? 그러게. 받아. 변호사 전상진. 내 일터야. 나 너랑 결혼하는 남자 봤어. 너 나 만날 때 야망 있었잖아. 이상형이 변했냐? 좀 있으면 결혼할 여자입니다. 전에 물어봤을 때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너하고 처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쳤는지 알아? 누군 참 아니야? 왜 생색내 당연한 걸 갖고? 이 선배가 술 마시고 전화한 게 내 탓이야? 개새끼! 오늘 기분 좋았는데 잡치게 만드네.
지금 욕했어? 오랜만에 좋았던 사이가 또 나빠집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보다 내 옆에서 언제나 함께 있어줄 남자를 원해. 난 자기가 그런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야 위력 그냥 내리면 어떡해. 이거 해결해. 혜윤은 정훈에게 예단 리스트를 넘기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혜진에게 전화합니다. 여기 응급실이야. 응급실은 왜? 내가 해. 하루 종일 애쓴다. 며칠 푹 쉬어. 나 혼자 갈 테니까 너도 집에 가. 나 오늘 엄마랑 잘 거야. 어디 갔다 와? 집에 있으라니까? 응급실. 거기 왜? 우리 온다 그랬잖아. 뛰어 왔다 갔다 해야 죄책감이 상쇄될 것 같아서. 오늘 엄마랑 아빠에서 같이 잘 건데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잘래? 미안해. 됐어. 입에 발린 소리. 진짜 아팠던 거 맞아? 이 헛똑똑아 잘 생각해. 언니, 엄마 또 시작이야. 다음날 청첩장을 들고 정훈의 집으로 간 기중. 형. 기중이 약혼식 청첩장 갖고 왔어. 잘 됐다. 형 보고 싶었는데. 굳이 차 한 잔 마시고 가시겠다고 하니 올립니다. 부탁 있어서 따라 나온 거야. 돈 좀 꺼줘. 정훈은 기중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데요. 결혼에 사랑이 도입된 지 100년밖에 안 됐어. 난 아직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 네가 혜윤이를 선택해서 결혼하려는 순간 넌 네가 속한 클래스보다 한 클래스 낮아지는 거야. 기중은 혜윤을 위한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고 혜윤이 말에 의하면 내가 뒤끝긴 쫌생이래. 걔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때 동비는 청첩장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문디 가시나 뭐 한다고 전화 이렇게 받노? 내 7살 때 산에 끌고 올라가 지길라 했지. 갑자기 그 이야기 왜 안 해? 니는 네 아버지가 그봤나 그따위 문디 가시나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보고 네 아버지가 묻고. 내 아버지 없다. 쫓겨난 거 잊었나? 어머님이 혼수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참 고맙구나. 언니는 생각할수록 분해. 분해서 이가 갈려. 지금껏 몸 무스러지로 자식 키웠는데 창피하단 말 들어봐 너도. 그날 출근하던 들자는 은경의 전화를 받고 저도 좀 뵙자고 전화드린 거예요. 언제 가져오세요? 애들 집 문제 때문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 문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있고 나서 남이지. 기부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잠깐 고마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 몸 아프고 힘들 때 기댈 때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맞아요. 집이 한 채는 아니에요. 애들 아빠하고도 의논했는데요. 애들 월세로 시작 안 하게 하려고 저희가 좀 손해보고 지금 있는 세입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전에 혜윤이한테 혼수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혼수는 해야겠네요. 과연 이들의 결혼 준비는 성공적일까요? JTBC 종영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1에서 6화까지였습니다.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는 사랑의 온도, 청춘 기록을 집필한 하명희 작가와 내 이름은 김삼순, 캐스라스라를 연출한 김윤철 PD가 만나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영상과 공감되는 요소가 많은 대사가 특징으로 각기 다른 네 커플의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혜윤과 정훈의 결혼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는 로맨스 작품임에도 극적인 설정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결혼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는데요. 각 인물들의 대사와 관계성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나와 결혼해줘. 이게 내가 원한 프로포즈야.